예, 오늘은 지금 일단 기자회견장에는 우리 3개 상임위 우리 자유한국당 간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입니다. 네, 저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박대출 간사입니다.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염동열 거장입니다. 예, 여기에다가 우리 안행위까지 포함해서 우리 당에 관련되는 4개 상임위 간사와 소속 의원 일동으로 기자회견을 발표하겠습니다. 고영태의 7대 국정농단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하라. 고영태 일당의 녹음 파일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로 점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증거가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도 채택이 되지 않았고 핵심 증인인 고영태조차도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헌법재판소는 지금 공정한 탄핵 심판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고영태 녹음 파일을 청취해보면 얼마나 이 고영태 일당이 치밀하게 이 사건을 기획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녹음 파일 중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좀 더 강한 거 나왔을 때 그때 한꺼번에 터뜨리고 싶다. 그래야 한 방에 죽일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이 고영태의 녹음 파일에서 드러난 범죄 의혹 또 음모는 크게 다음에 7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정권 파괴 및 헌정 파괴 의혹, 또 검찰과의 내통 의혹, 또 일부 종편 등 언론과 방송 조작 모의 의혹, 차은택과 최순실 등 권력 암투 의혹,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등 장악 의혹, 증거인멸 및 은폐 의혹, 마지막으로 특정사업 이권 챙기기 의혹 등 7가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고영태에 대해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이 7가지라고 했던 것과 또 우연히도 일치합니다. 크게 이거를 분류했을 때도 이렇게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안행위, 미창위, 교문위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고영태의 7대 국정농단 및 사기 행위에 대해 법사위와 안행위는 고영태 일당의 녹음 파일과 관련한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거짓, 조작, 선동, 편파 보도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 미방위, 교문위는 청문회를 즉각 실시하고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가동해야 한다. 야당은 위 요구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고 조속히 청문회를 개최하여 커져가는 국민의 분노와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 3가지 주제로 브리핑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4대 그룹도 버린 전경련 하루속히 해체하라. 현대차그룹이 오늘 전경련에 탈퇴원을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LG, 삼성, SK에 이어 현대차까지 4대 그룹 모두가 전경련을 떠났습니다. 길고 긴 정경유착의 역사, 그 한복판에서 시대를 풍미했던 전경련이 맞이한 초라한 말로는 우리 국민들이 이룬 쾌거이기도 합니다. 그들만의 세상을 위해 전경련을 만든 재벌 대기업들이 스스로 전경련을 버린 것은 국민들이 전경련에 보내는 분노의 시선을 더 이상 견뎌낼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오늘 24일 전경련이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후임 회장을 맡으려는 인사들이 없다고 합니다. 국정농단 사태는 그간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상호 윈윈하던 유서 깊은 정경유착의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들께서는 국정농단에 부역한 재벌 대기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하루빨리 국민의 사망 선고를 받아들여
해체를 선언하십시오. 두 번째 주제입니다. 4대강 사업 폐해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나?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내걸고 수십조의 국민 혈세를 쏟아부은 4대강 사업 부작용으로 온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 수문을 열고 보수율을 대폭 낮추기로 한 데 이어 2조 2천억 원을 퍼부어 저류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오염의 원인인 4대강 보는 그대로 둔 채 추가 비용으로 값비싼 인공호흡기를 달아 생태계를 연명시키겠다고 하니 삽질도 이런 삽질이 없습니다. 애당초 4대강 사업의 목표가 수질 개선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4대강 사업의 결과는 녹조라떼와 큰빛 이끼벌레였을 뿐이었습니다. 강물은 그저 흐르는 것만으로도 땅을 비옥하게 하고 건강한 생태 환경을 만듭니다. 녹조라떼로 변한 4대강의 현실은 고인물은 썩는다는 증명이 필요 없는 명제에 도전한 결과입니다. 더 늦기 전에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자연 생태계 복귀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로 우리 자연 생태계를 망쳐놓은 이명박근혜 정권을 국민들과 미래 세대는 반드시 응징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한계 가구 급증, 경제 위기에 신호탄일 수 있다. 하우스푸어 급증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 가능 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계부채 한계 가구가 1년 사이 15% 가까이 늘어 전국 180만 가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한계 가구의 대다수가 내 집 마련 연령대인 30대와 은퇴한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무리한 주택 구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잘못된 시그널에 따른 결과인 셈입니다. 금리가 현 상태를 유지해도 소득이 10% 감소하면 한계 가구는 200만을 돌파합니다. 문제는 장기간 유지되던 저금리 기조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데 있습니다. 더욱이 그 추세도 가팔라서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가뜩이나 최악의 실업률,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피로 누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오늘 발표된 한국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계의 빚은 1,344조 3천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2년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 증가폭이고 2015년 말과 비교해도 141조 2천억 원이 증가해 이 역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부채와 한계가구 급증은 하나의 전조현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악재가 더해질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은 상상조차 하기 두렵습니다. 엄중한 시기,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황교안 권한대행은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변인 한철민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새누리당 간사들의 고영태 청문회 요구 관련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태 법사위 간사를 비롯 자유한국당 법사위 미방위 교문위 안행위 소속 간사 의원들이 오늘 오후 정론관에서 고영태 7대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국면의 편파 보도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제정신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뻔뻔한 주장입니다.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꾸더니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과거는 까마득히 잊어먹고 면죄부라도 받은 양 날뛰는 모습이 아주 가관입니다.
후한무치가 하늘을 찌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작 청문회에 설 사람은 고영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입니다. 두 사람의 공모로 이번 탄핵 세타가 촉발됐다는 것은 매우 자명한 사실입니다. 당초 녹취록을 입수해 수사한 검찰부터 특검, 헌법재판소까지 한 목소리로 해당 녹취록은 박최의 헌법 유린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언론 장악 시도로 공영방송을 엉망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공정보도 타령을 늘어놓는 것 또한 어이가 없습니다. 더구나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장화법을 가로막으면서 공정성 운운하는 작태는 수호지심이 없는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새누리당 국정농단의 공범인 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결사항전하는 것은 범죄 혐의자들의 최후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야말로 앞으로 청문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박사모 본부이자 가짜뉴스의 편집부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더불어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를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자기들의 어떤 모습인지 그대로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